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2월 16일 토요일마 이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명절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했고 대박 배당이 터져 왔어요. 이번 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도 두둑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여러 개 보이고요. 또 일요 경마도 대박 배당까지 노리는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3경주입니다. 6, 8, 9, 10, 13, 6, 8, 9, 10, 13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경주는 좀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분명 배당이 좀 엮일 수 있는 경주로 보는데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3경주 배팅강 돌리는 승부처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사모의권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의 접전 경주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안쪽에는 1번마 PK전사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다시 한번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찬스죠. 그래서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는 1300m 첫거리 도전에서 선행을 나서는 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지구력이 많이 부족했죠. 하지만 오늘은 경주거리를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번마 PK전사를 여기서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0월 6일 경주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에서 최적 등계를 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1번 PK전사가 액면 자체는 뭔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충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마필입니다. 4번마 빅프로 같은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널널하게 이착을 차지하는 경주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 당연히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8번마 OPMJ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2위였을 때에 대가리에 붙여서 들어오면서 이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 레이스였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그 전에 12월 22일 경주 데뷔전에서는 그냥 뒤에서 놀다가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그냥 대충 힘 한 배 적절하게 하고 가면서 막판 한 발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번 OPMJ는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또 된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것 같아요. 한 4위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 가치 있는 마필은 8번마 OPMJ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1번마 PK전사, 또 4번마 빅프로, 그리고 5번마 버킷풀 골드도 이게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바로 팔 텐데 물론 가능성은 다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버킷풀 골드 마필도 11월 24일 경주에서는 외곽 기댐으로 재검을 지정받고 나오는데 두 번의 주행 재검 때 보니까 순발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5번 버킷풀 골드도 인기바로 팔리고, 하지만 배당 가치 있는 마필은 8번마 OPMJ다. 직전에 뛰었던 경주량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8번마 OPMJ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사모의권 1300m 별정 C형 경주입니다. 역시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7번마 맥파이가요, 데뷔전부터 폭탄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어요. 1월 13일 1경주 대박 배당이 터졌던 경주, 그 레이스를 강민이 여러 번 좀 돌려보면서 꼼꼼하게 복기를 했는데 물론 맥파이가 잘 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이 뭉개졌죠. 와장창 무너지면서 약간의 전개운이 따라졌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맥파이가 데뷔전부터 바로 입상을 했고 편성상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지만은 7번마 맥파이는 무턱대고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맥파이가 인기 1위인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카이나 같은 마필이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둘 다 깨졌는데 큰 착차는 없었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카이나의 페이는 게이트가 외곽이었다. 그렇게 복귀가 되죠.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또 몰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겠고 4번마 적토비마 같은 마필이 초반 선행은 노릴 수가 있는데 지구력이 워낙 부족합니다. 뭐 적토비마뿐만 아니라 지금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으로 보는데 1번마 카이나는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오히려 1번마 카이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마 맥파이 뭐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강축이다 인정이 안 되고요. 안쪽에 2번마 리얼 강자라는 마필이 내추로 기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1700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해진 조건이다. 직전보다는 무조건 더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1번마 카이나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모의권 13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11번 오케이탑과 9번마 정문사랑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1번 오케이탑은 직전에 13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좀 쥐어짠 맛은 없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2착 싸움에서 끝까지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9번마 정문사랑이 여기서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찬스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직전에는 과천시장부의 대상 경주, 그전 9월 30일 경주는 문화일보부의 대상 경주에서 상대들이 강했는데 직전에는 그 상대 선행마 도끼블레이드라는 워낙 발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세게 읽어줄 수가 없었습니다만 9월 30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하고 3차까지 버티는 끈기가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환마죠. 대환마가 강착이 되면서 운 좋게 2착이 되면서 고배당이 됐습니다만 상대들이 강했다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여기서는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9번 정문사랑과 11번 오케이탑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이에요. 5번마 코일로 같은 마필은 직전에 1300 경주거리를 뭐 전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라서 이런 거는 뭐 인기마로 팔리면 좀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었고요. 안쪽 게이트 3번마 델타 브라더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데뷔전 1000m였는데 워낙 앞선이 좀 빨랐어요. 그냥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리도 못 잡고 사실상 의지도 없었고요. 대충대충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늘어난 13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번 9번이 깜빡이로 팔려요. 11번 9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한다면은 3번마 델타 브라더가 1300에서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마 델타 브라더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선모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약간 혼전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9번마 제마특급이 경주 편성을 보니까 이게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2월 1일 데뷔전에서 이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배당팔에 정말 폭풍을 불면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깨졌어요. 근데 무슨 능력이 없어서 깨졌다기보다는 주행 악벽 때문에 깨진 거죠. 선입권에 딱 붙여갔는데 이 3코너 부분에서 앞에 마필들이 좀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니까 갑자기 외곽으로 이렇게 삐지면서 사행을 하면서 주행 거부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주행심사를 3번을 치렀는데 3번의 주행심사를 보니까 몰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
또 순발력도 중속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9번 제마특급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1000m 경주거리는 데뷔전보다는 훨씬 유리해진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되죠. 9번 제마특급이 배당벌의 머리를 팔리는데 다만 이렇게 좀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죠. 발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보여준 내용은 없잖아요 실전에서. 그래서 9번 제마특급도 여기서 강축이다 인정하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주행심사 때 내용이 좋았던 마필은 안쪽에 2번마 사이먼킨입니다. 뭐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널널했는데 다만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고, 초반 선행은 3번마 신부가 나섭니다. 그런데 데뷔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워낙 지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버텨 못 버텨 반반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5번마 검양이라는 마필도 이게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말을 팔 텐데 역시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고, 여기서 좀 배당마로서는 강민이 3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 우선 이 4번마 컴플리트 모션이라는 마필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네요. 직전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깨졌는데 1300m였기 때문에 좀 무기력하게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8일 데뷔전에서 뛰었던 경주 내용은 나쁘질 않았거든요. 사실 강공 의지도 없었고 가는 대로 대충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 싸움에서 코차로 4착을 왔는데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는 거죠. 근데 12월 8일 뛰었던 상대들을 쭉 보면 약하질 않았어요. 뭐 카론 블레이드라든가 또 뭐 호스퀸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 또 다 입상을 한 녀석들이잖아요. 4번 컴플리트 모션이 이제부터는, 오늘은 다시 줄어든 1000m 경주거리에서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마 한 3마리 정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4번마 컴플리트 모션은 우선 관심마로 주목합니다. 인기마는 2번 사이먼킨, 3번 신부, 뭐 5번 검양, 9번 제마특급 뭐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배당마가 여러 마리 있어요. 그 중에서 4번마 컴플리트 모션 우선 주목할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배당도 엮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카론 블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뭐 4번마 로만 블레이드, 뭐 안쪽에 1번 게이트에 홈커밍이 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 4번, 10번, 그리고 뭐 7번, 6번, 3번, 2번 뭐 골고루 팔려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혼전인데 중요한 것은 대가리를 어떤 놈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10번마 카론 블레이드는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3연타를 때리는 경주력이 정말 좋고요. 또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 스마트 타임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이다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전에는 앞말들만 뛰는 경주였고 좀 외곽 불리함이 있긴 했습니다만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좀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0번마 카론 블레이드는 여기서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1번마 홈커밍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게이트 선행을 노릴 찬스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앞말 경주만 계속 뛰었던 마필이고요. 4번마 로만 블레이드도 역시 직전에 홈커밍과 같이 뛰는 앞말 경주에서 2착을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여력감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 팔리는 인기마 중에 1번, 4번, 10번 이 3마리 모두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녀석들이에요. 반면에 안쪽에는 2번마 땡큐 마더는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 루케 스테이스, 앞말 순말이 다 같이 뛰는 그 루케 스테이스에서 뭐 앞선에 붙었다가 그냥 깨져버렸는데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조건입니다.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되는 마필이죠.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1번마 홈커밍이 선행을 하면 바로 외선에서 2반매 외선 2위권 외곽을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2번 땡큐 마더는 오늘 이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은 1번, 4번, 10번, 뭐 6번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습니다만 2번마 땡큐 마더. 자, 우선 관심 많은 2번 땡큐 마더를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일꾼 17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혼전이에요.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택입니다. 강민이 웬만하면은 국산마 육군 경주는 추천 경주로 잘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만큼은 얘기가 달라요. 이번에는 반드시 놓고 때려야 될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서도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거든요. 그런데 깨지긴 했는데 정말 아쉬운 내용이 있었어요. 사연 있게 깨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편성을 보니까 오늘도 좀 덜 팔려요. 덜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라운스텔라가 이게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최근 경주 보면 매번 배당판 바람을 불고 깨진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라운스텔라 물론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뭐 안토니오 태워놓고 뭐 가라마라 할 거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빨 가는 그런 승부가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해서는 분명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좀 어설프게 팔린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 불안한 인기마 한두 마리 정도는 완전히 걷어내 버리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민이 노리는 승부지 충마, 고배당 충마 인기도에서는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확실하게 놓고 때리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오늘은 온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토요일마 전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배팅 포인트는 1700 경주 거리예요. 1700을 뛰어본 마필이 6번마 플래시데트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마리가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주목을 받을 마필은 6번마 플래시데트가 되겠습니다. 9월 29일 데뷔전에서 상대들이 워낙 강했어요. 뭐 메디치글로라든가 문학스나미, 다크플레이어 워낙 상대들이 강해서 또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깨져버렸죠. 그런데 10월 27일 날 경주거리를 대폭 늘려서 나오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겁니다.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최후미까지 늘어졌다가 마지막 뚝심이 정말 좋더라고요. 12월 2일 경주도 큰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에는 앞선이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강했어요. 미처 투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이편성에서는 봐줘야 됩니다. 6번만 플래시세트는 김용근 기수 안장을 교체를 하고 이거는 뭐 무조건 강공이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자, 그런데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아마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9번마 대군제패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래프 자체가 좋잖아요. 직전에도 3차까지 왔는데 코차로 깨진 겁니다. 거의 뭐 대등한 걸음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 마필도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계속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갔던 녀석이라서 9번 대군제패도 이게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2번만 더 스파이커 같은 마필이 여기서 선행인데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면서도 큰 착차는 없어서 2착 싸움에서 뭉쳐왔던 그 내용이라서 이번 더 스파이커도 앞선에 가는 그림에서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배당마로서는 한 2마리 정도를 째려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5번만 마이티윙입니다.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내용을 보면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외곽에서 가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래서 5번 마이티윙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배당마로서는 5번 마이티윙까지 주목합니다.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가 정말 조심스러운 편성인데요. 어떤 놈을 놓고 가든지 간에 5번만 마이트윙은 요거는 반드시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인기마 중에 굳이 한 마리를 꼽아본다면 6번만 플래시드가 그나마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입니다. 절대 강축이 없어요. 아마도 9번마 초인볼트가 데뷔 전에 보여줬던 걸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9번마 초인볼트가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1월 20일 데뷔전에서는 강민이 쌍승직 대가리를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의 혈통적 기대치 상당하고요. 또 도입 가격 자체가 2억이 넘습니다. 2억 4,500만원짜리 굉장히 비싼 마필이에요. 생김새도 좋고요. 그냥 예상에서 보니까 뭐 번쩍번쩍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9번마 초인볼트는 데뷔전에서는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도 스타트도 좋았어요. 근데 선행 싸움을 피하고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 결승선에서는 뭐 추진 동작도 없습니다. 그냥 꼭 누르고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죠. 그래서 동일거리 1300m이기 때문에 9번 초인볼트는 뭐 꺾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번 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9번마 초인볼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9번마 초인볼트 물론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9번마 초인볼트를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강민이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관리마가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 경주에서 계속 사연을 안고 가고 있어요. 사연을 안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은 안 팔립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배당마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9번마 초인볼트는 당연히 주력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9번마 초인볼트는 승근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초인볼트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뭐 대박 막건까지도 엮일 수가 있겠고 초인볼트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두둑한 중배당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 인기에서 많이 밀려있는 중고배당 복병마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를 일단 때려야죠. 그리고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도 두둑하게 챙겨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가만 보면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10번마 황금사자가 직전에 1300m를 선행하고 한 바퀴 잡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10번마 황금사자가 이동하기소 제한장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단독 선행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인정하고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 게이트가 10번으로 밀려 있고요. 상대 선행마가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부담 중량 늘었고 무엇보다 외곽 게이트 분리합을 극복을 해야 돼요. 직전에는 2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10번 황금사자 같은 마필이 단독 선행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다.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0번 황금사자는 당연히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해서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안 됩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에서 터지는 거예요. 인기마를 조심스럽게 불안하게 보면 당연히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강민이 이번 경주를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승부를 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한번 대박 배당 한번 조져야 되겠다.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편성 자체가 또 게이트 운도 많이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9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말 대가리 세워놓고 인기마에 연하지 않습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빡빡한 편성입니다. 1200의 강점을 보이는 녀석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초중반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도 좀 조심스러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식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깜빡이 막권이 조금 조심스럽게 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배당 압축 승부를 강하게 때려야 되겠다. 강민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요거는 승부 경주로 가져가야 되겠다. 꼭 집어놨던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7번마 흥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직전 승군전에 혼합경주에 출전했었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은 사실 좀 놀랬어요.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잘 뛴 경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번마 흥바람이 여기서 올 머리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거는 인정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잘 뛴 건 맞아요. 강한 상대들 틈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것도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직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을 가만히 좀 복기를 해보면 흥바람이 잘 뛴 것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못 뛴 것도 있어요. 그때 뭐 싱싱메리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되든 막 선행을 가려고 막 나섰고, 그리고 또 뭐 MJ 파워 이런 마필이 12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두 마리가 계속 비빈 거죠. 그 뒤에 흥바람이 바짝 붙여가다가 어찌 보면 좀 물 흐르듯이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복귀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 흥바람이 여기서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린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바람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가는데 인기 1위로 팔리는 흥바람을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물론 흥바람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흥바람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화끈한 배당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식경주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막건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전이에요. 강축이 없어요. 그런데 또 복병만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일 주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이제 토요경마 후반부로 넘어서면서 주로가 선행이 유리한 주로인지 아니면 뭐 취입이 유리한 주로인지 안쪽 주로가 유리한지 외곽이 유리한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상황이잖아요. 11경주 정도 되면.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마 제주의 흑성과 3번마 클린업 시크릿 직전에 같이 떴던 이 두 마리가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번 제주역성과 3번 클린업 시크릿 이 둘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 없습니다. 3번 클린업 시크릿은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삭제 처리했는데 꺾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2번마 제주의 흑선이 직전에 누축으로 걸음을 남겼어요. 그래서 복귀 내용으로는 2번 제주의 흑선이 여기서는 뭐 강하게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그렇게 뛰는 녀석입니다. 항상 끝걸음을 남기면서도 그 다음에는 또 뭔가 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인기마 1번, 2번 이 두 마리 모두 강민의 충마를 인정을 못하겠고요. 지금 복병마, 숨겨진 복병마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뭐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 1700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도 여러 마리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더불어숲, 이게 공백기 이후에 6월달 뛰고 공백기가 길어졌던 12월 15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9.8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고요. 직전에도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어부지리가 아닌데요. 12번 더불어숲은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이 좋습니다. 부담력이 지금 늘어나서 외곽이라서 조금 덜 팔리면 요거는 뭐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인기마 중에서 좀 조심스러운 녀석도 있고, 또 폭탄 배당이 엮일 수 있는 1700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추임마도 보이고,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4번마 썬더블레이드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순군전이었고 17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이트 12번 게이트 조건 자체도 좋지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는데 김용궁 이사가 제한장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바로 선의권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자, 4번마 썬더블레이드는 웬만하면 꺾을 수 없는 마필로 봅니다. 아마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4번 썬더블레이드를 인정을 하고요.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립니다. 만약에 1번마 축하가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뭐 8번마 이겨주마 같은 마필도 직전 1700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착차가 없이 뭉쳐왔던 내용입니다. 9번마 정동지조는 작년 여름에 이걸 또 한번 배당으로, 그때 로얄 아모스와 동반 입상했을 때 50배 가까이 되는 49.7배를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죠. 그때 당시 1700이었고 적정거리가 1700입니다. 다시 한번 적정거리를 노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 안장에서 대단하다던 강공이고요. 근데 정동지전과 같이 뛰었던 이 최강고수가 직전에는 정동지전에게 2마신을 졌어요. 그런데 복귀 내용으로는 다시 뛰면 최강고수가 정동지전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오늘 뭐 부담장 조건 자체도 한결 유리해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번 썬더블레이드를 배팅이 중심에 두고, 후착이 지금 여러 구멍이 팔릴 상황에서 뭐 3방 4방 그렇게 찢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뭐 배팅을 하려면 한 방 내지는 뭐 한두 방으로 마감을 지셔야 되겠는데, 후차권에서 1순위로는 10번과 최강고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4번, 10번, 4번, 10번. 아마 10번 최강고수가 인기 순위가 한 4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4번 썬더블레이드, 10번 최강고수. 일단 기본 막건은 4번, 10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토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13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 토요일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유성환의 5번마 독도지기가 아닐까 싶어요. 나올 때마다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쌍대가리 놓고 10배짜리, 또 10월 13일 날도 4배짜리, 9월 달도 공백기 길었지만은 뭐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7번을 떠서 6번을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부러졌는데, 그 한 번 부러진 게 그 작년 겨울에 그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에 무슨 그 성공기념 특별 경주를 하나 했었잖아요. 그때 뭐 마스크도 나고 신의 명령도 나고 그 너무너무 강한 편성이었는데 그때 한번 부러졌어요. 그때 부러지고 일반 경주는 뭐 모조리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 마필입니다. 다만 오늘은 5번마 독도지기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400
턱걸이 도전이고요. 그리고 승군전입니다.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2kg가 줄긴 했습니다만 상대 마필들과의 부담 중량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조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마 독도직이 당연히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 여기서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400에서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민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있죠. 1400의 강점 있는 고배당 관리마도 있고 또 대가리는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3경주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하겠습니다. 일단 중배당을 기본으로 때리고요. 중고배당 막군까지 좀 두둑한 배당까지 노리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2월 16일 토요일경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일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